안녕하세요, 리본카 전여빈입니다. 지금 제가 나와 있는 곳은 리본카 부산 지점인데요, 오늘 여기에 아주 특별한 브랜드를 보려고 나왔습니다. 펀하면서 여러분들의 드라이빙 라이프 스타일을 바꿔줄 바로 현대자동차의 N 브랜드입니다. 아쉽게도 저희가 모든 N을 다 가져오진 못했어요. 현대가 N 브랜드에 약간 진심이거든요. 단종된 차량까지 쭉 더해서 보면 해외에서는 i20N, i30N이 있었고요, 국내에서는 벨로스터 N, 아반떼 N, 아이오닉 5N, 그리고 이 모델을 빼면 섭섭한데 코나 N까지 있었습니다. 아쉽게도 지금 말한 6가지 N들 중에서 절반이 단종이 됐죠. 그래서 오늘은 이 N들을 한번 살펴보면서 N 브랜드 차량들에 대한 정보라든지 이 차량들을 중고로 샀을 때 어떤 점들이 있는지 그런 것들 한번 말씀드려 보도록 할게요. 아반떼 N, 벨로스터 N 이 두 차량에 대해서 조금 간략하게만 좀 설명을 드리자면, 아반떼 N, 벨로스터 N 모두 2.0L 터보 엔진을 사용하고 있고 전륜구동을 기반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근데 스포츠카가 전륜구동이면 어떡해? 전륜구동이지만 이 두 차량은 거의 후륜에 가까운 움직임을 보여주기 때문에 굉장히 서킷에서 재밌게 탄다고요. 아반떼 N이 나오기 전에는 인제 서킷에 가면 이 벨로스터 N들이 거의 점령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벨로스터 N으로 인제 서킷을 누볐고요, 아반떼 N이 딱 출시되니까 아반떼 N들이 거기를 막 점령하기 시작하면서 많은 분들이 얘를 인제 서킷에서 타임랩을 누가 더 빠르게 타냐 이런 것들로 경쟁을 정말 많이 하더라고요. 저도 한번 했었는데 아반떼 N으로 2분까지는 들어오더라고요. 저처럼 서킷에 입문하는 사람들조차도 2분대를 찍을 수 있을 만큼 굉장히 재밌게 나온 차량입니다. 인제 서킷 가면은 N이 있는 게 아니라 M이 있던데. 이 차량들의 스펙이라든지 이런 것들만 좀 간단하게 좀 얘기해보면, 두 차량은 2.0L 터보 모델로 출시됐는데 두 차량의 차이가 좀 있습니다. 벨로스터 N 같은 경우엔 기본 출력이 250마력으로 나왔어요. 거기에다가 퍼포먼스 패키지를 넣어야 275마력으로 만들어줬습니다. 그에 반해서 아반떼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280마력이 나왔고, 거기에다가 더해서 N 그린 시프트라고 해서 NGS 버튼이 따로 있죠. 이 버튼을 누르면 20초 동안 10마력이 추가돼서 총 290마력으로 달릴 수 있게 해줬어요. 변속기에서도 차이점이 있는데, 마침 아반떼 N은 8단 DCT가 들어간 모델이고 벨로스터 N은 수동 변속기가 들어간 모델이에요. 웬만한 분들에 한해서는 8단 DCT가 훨씬 빠릅니다. 여러분들이 뭐 베스트랩의 최정원 선수 같은 사람이 아니잖아요. 웬만한 분들이라면 이렇게 DCT가 들어간 모델을 사는 게 훨씬 좋습니다. 벨로스터 N도 2020년 4월식 이후부터 8단 DCT 모델이 출시가 됐기 때문에 벨로스터 N을 살 분들이라면 이런 것들을 꼭 반드시 참고를 하셔야 돼요. 이 두 차량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한번 비교를 해보면요, 아반떼 N은 아반떼 기반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그냥 세단형 기반으로 되어 있고요, 벨로스터 N 같은 경우엔 우리가 일반적으로 벨로스터 하면 생각하는 해치백 느낌으로 디자인되어 있다는 게 큰 특징 중에 하나입니다. 서스펜션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둘 다 전자제어 서스펜션이 탑재되기는 했지만 개인적으로 봤을 때 벨로스터 N이 아반떼 N보다 훨씬 더 딱딱하게 느껴지는 건 특징 중에 하나예요. 측면에서도 한번 보면요, 조수석 측에는 문짝이 이렇게 두 개가 온전하게 딱 들어가 있거든요. 운전석 쪽에는 뭔가 하나 없죠. 이 뒤쪽 문이 없어. 운전석 측 도어 하나만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비대칭으로 만들어져 있는 게 굉장히 큰 특징 중에 하나입니다. 실내에 한번 타보면요, 지금 이 차량 같은 경우에는 수동 변속기 모델이 탑재되어 있는 차량입니다. 아주 가슴이 뛰게 하는 차량인데 시동을 한번 걸어볼게요. 와, 근데 전 차주님이 약간 스포티한 주행을 즐기셨나봐요. 터보압을 보여주는 게이지를 따로 설치를 하셨어요. 운전에 찐인 사람이 탔던 차 같은데? 벨로스터 N이 처음 나왔을 때 표어가 뭐였냐면 랠리를 일상처럼이라는 말을 썼었어요. 얘는 데일리로 탈 수도 있고 펀카로도 탈 수 있는 두 가지 성격을 모두 가지고 있었던 아주 재밌는 차였죠. 특히나 이런 수동 같은 경우에 저도 일종고통 운전면허를 가지고 있지만 수동을 운전해본 지 되게 오래되긴 했거든요. 아마 내가 이거 클러치 밟고 떼고 뭐하고 하면은 시동 바로 꺼질 거야. 이런 것들은 내가 운전을 좀 어느 정도 즐길 줄 안다 라고 하는 분들이 구매를 하시는 걸 추천드려요. 아무리 내가 수동 와우 와 기어 막 우와 6단 3단 2단 막 이렇게 넣는 걸 즐긴다고 하더라도 보통이라면 3일 정도 갑니다. 그리고 저는 벨로스터 N 고를 때 반드시 추천드리는 것 중에 하나가 퍼포먼스 패키지입니다. 퍼포먼스 패키지가 들어가지 않으면 250마력에서 그치기 때문에 웬만하면 퍼포먼스 패키지가 들어간 모델을 고르시는 게 좋아요. 그리고 웬만하면 버킷 시트는 빠진 걸 추천드립니다. 버킷 시트가 들어가면 약간 납작한 널빤지 같은 그런 애가 들어가요. 그렇기 때문에 웬만하면 이렇게 통풍 시트가 들어가는 일반 모델을 고르시는 게 좋아 보여요. 얘는 그래도 일반 모델도 사이드 볼스터가 엄청 높네. 당연히 펀카니까.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G포스를 축장해주는 것도 기능이 들어가 있죠. 왜 그러냐면 고속으로
코너링을 할 때는 몸이 이렇게 좌우로 흔들리게 됩니다. 근데 이 사이드 볼스터가 몸을 못 잡아주게 되면 내가 운전을 하다가 오 이렇게 운전을 하기 때문에 이 사이드를 잘 잡아줄 수 있는 그런 시트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N 하면 배기음이잖아요. 4기통에서 나오는 배기음. 그 아파트 공해자들? 제가 살고 있는 곳 앞에 이렇게 대교가 하나 있거든요. 거기가 속도 제한 카메라가 없어요. 속도 제한 카메라가 없다 보니까 1시간에 한 대씩 아반떼 N, 벨로스터 N 오너분들이 지나가시는 것 같은데 소리가 매우 시끄럽거든요. 왜 그러냐면 이 아반떼 N, 벨로스터 N들은 가변 배기음을 조절할 수 있는 온, 오프, 켜고 끄고 할 수 있는 버튼은 없습니다. 그냥 드라이브 모드를 에코에 놓느냐 스포츠 모드에 놓느냐에 따라서 배기음의 차이가 조금씩 있어요. 아무리 에코라고 하더라도 1단, 2단, 4000rpm에서 엑셀 놓으면 뱅 사운드라고 해서 뒤에서 팝콘 바바바바방 이렇게 터지거든요. 그 소리가 새벽 1시에도 들려요. 새벽 1시에도. 새벽 1시 이상에는 N 오너분들 4000rpm 이상 조금만 자제 부탁드립니다. 그래도 지금 여기는 사람도 없고 주변에 지나가는 차량 없잖아요. 배기 사운드 한번 들어보도록 할게요. 지금은 에코 모드고요. N 모드 한번 들려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일단 N 모드를 놓으면 배기음이 확실히 더 올라가긴 하네요. 자, 그럼 여기서 팝앤뱅 사운드 한번 들려드려 보도록 할게요. 저 앞에서 매니저님이 인상을 찌푸리면서 쳐다보고 계셔. 다음에는 자제를 좀 부탁드릴게요. 예? 이 벨로스터 N 모델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 출시됐을 때만 하더라도 한 3천만 원 정도 됐던 차량입니다. 깡통 모델이. 아시다시피 이런 N 브랜드 차량들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트림이 따로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모든 차량의 가격이 3천만 원부터 시작을 하는데 이 차량 같은 경우에는 거기다가 퍼포먼스 패키지라든지 자잘자잘한 옵션들을 더해서 신차로 출고될 때만 하더라도 3,400만 원 정도 됐던 차량입니다. 3,400만 원 정도 됐던 차량이 대략 한 5년 정도 지나고 4만 킬로 좀 넘게 탔는데 2,100만 원까지 내려왔습니다. 1년에 대략 한 250만 원 정도씩 밖에 감가가 안 된 거예요. 원래 스포츠카, 펀카 이런 차량들은 감가가 되게 심해야 되잖아요. 특히나 이 벨로스터 N 같은 경우에는 변속 재미 이런 것들을 위해서 나온 차량이다 보니까 감가가 많이 될 것 같은데 아시다시피 벨로스터 N은 단종이 됐습니다. 그리고 이런 극소수의 펀카를 즐기는 분들이 항상 0.001% 막 이렇게 존재해왔어요. 예전에 제네시스 쿠페 같은 경우도 신차로 판매되는 건 얼마 안 됐어요. 근데 나중에 그 차량들을 중고로 구매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꽤 있다 보니까 감가 방어가 생각보다 잘 되는 거예요. 신차로 더 이상 안 나오니까. 벨로스터 N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차로 더 이상 안 나오기 때문에 순정 상태에 있는 차량들은 오히려 가격이 더 뛰기도 합니다. 게다가 지금 이 순간부터는 여기서 더 감가가 안 된다는 게 더 중요한 거잖아요. 내가 여기서 한 2년에서 3년 정도 재미있게 끌고 다닌다 그래도 여기서 그래봤자 한 3,400 정도 감가된? 그런 정도밖에 안 보여줄 거라서 굉장히 재미있게 탈 수 있는 차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아반떼 N도 한번 보면요. 아반떼 N은 가격이 조금 더 나갑니다. 아반떼 N의 신차 가격은 3,200만 원 정도부터 시작을 했어요. 아반떼 N은 퍼포먼스 패키지는 따로 필요 없으니까 여기에다가 DCT 패키지 200만 원, 스마트 센스 60만 원, 컴포트 1 정도 달아서 50만 원. 그러면 신차 가격이 3,500에서 3,600 요 정도 선에서 제일 많이 출고가 됐었습니다. 감가가 정말 얼마나 됐을 것 같아요? 한 1년에 100씩 깎인 거 아니야? 아이! 오해를 아주 그냥 김치국을 그냥 한 국자를 그냥 다라이를 빨아서 드셨어. 아니 옆에 더 오래된 친구도 1년에 250밖에 안 깎였고 얘는 심지어 아반떼라고. 아반떼 N이지만 가격 감가 자체는 훨씬 큽니다. 훨씬 커요. 2년 2만 킬로도 안 된 차가 2천만 원 중반까지 내려왔습니다. 1년에 거진 한 400에서 500만 원 정도씩 깎인 거예요. 아니 그러면은 이걸 사야지. 그렇지. 얘는 5년 된 차가 2천만 원 초반이고 얘는 2년 된 차가 2천만 원 중반이고 신차가도 얘가 더 비싸잖아요. 이쪽으로 와서 보시면 벨로스터 N 대비 장점들이 생각보다 많이 있습니다. 문짝 2개, 문짝 2개 다 달려 있어요. 뒤쪽에 보면 이런 윙도 따로 달려 있습니다. 요 윙 달려 있는 것도 아주 큰 특징 중에 하나고 트렁크 공간 같은 것도 열어보면 일반적인 우리가 아반떼를 생각하는 것과 동일하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강성을 위한 구조물도 저렇게 따로 들어가 있다고요. 그러니까 아반떼 N이 그나마 벨로스터 N 대비 판매량이 더 높았던 거예요. 그리고 이런 펀카의 재미는 뭐 엔진의 출력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도 있지만 재미가 나오는 요소 중에 하나는 바로 휠 타이어입니다. 아반떼 N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휠이 19인치 휠을 장착하고 있고요. 타이어를 보면 기본 순정 타이어가 미쉐린 파일럿 스포츠 4S가 들어가 있고요. 심지어 여기 보면 HN이라고 적힌 거 보이세요? 이 HN이 현대 N을 뜻하는 겁니다. 현대 N 브랜드를 위한
전용 타이어를 미쉐린에서 제작해 준 거예요. 요 안에 보면 캘리퍼도 N 브랜드로 도색이 돼 있죠. 따로 뭐 옵션을 집어넣는 게 아니에요. 순정으로 들어간 캘리퍼가 저런 색인 거예요. 그리고 아반떼 N 같은 경우에는 실내에서도 장점이 굉장히 많거든요.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봤어요? 워크인 시트? 이런 소소한 옵션 차이가 굉장히 많아요. 시트도 보면 N 버킷 시트 같은 것들은 탑재되어 있지 않거든요. 이런 것들을 사는 게 오히려 좋습니다. 왜냐면 얘도 퍼포먼스 시트를 넣게 되면 통풍 시트가 빠져요. 제가 이 시트가 장착된 아반떼 N으로 인제 서킷도 달려봤지만 이 시트도 몸 진짜 잘 잡아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괜히 또 한 100만원, 120만원 들여서 굳이 버킷 시트를 넣을 필요는 없다는 생각이 들어요. 아반떼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일체형 디스플레이가 들어가 있다는 게 큰 차이점 중에 하나입니다. 시동을 한번 걸어서 보면요, 배기음도 훨씬 큰 것 같아. N 모드라고 따로 또 적혀 있거든요. 요 N 모드를 보면은 여러 가지 다양한 정보들을 볼 수가 있는데 스로틀이 얼마나 올라가는지 이런 것들도 볼 수 있고, 또 브레이크 담력도 볼 수가 있거든요. 내가 브레이크를 얼마나 때려 밟고 있는지 이런 것들도 나와요. 100바 이런 식으로 또 찍어 볼 수가 있고, 서킷도 눌러보면 인제, 영암, 태백, AMG 스피드웨이 이런 것들도 다양하게 랩타임까지 정확하게 측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다가 뭐 런치 컨트롤을 사용한다든지 각종 서스펜션, 트랜스미션, 배기 사운드 이런 것들까지 다 조절을 할 수 있다 보니까 괜히 펀카라는 소리를 듣는 차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 배기 사운드도 한번 들려드리도록 할게요. 에코 모드에서는 배기음이 이 정도입니다. 이 정도면 괜찮아. 이 정도면 참을 수 있어. 자, N 모드를 놓고 여기 지금 배기 사운드가 노말로 설정이 돼 있거든요. 이거를 스포츠 플러스로 놓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재밌어. 나는 재밌지만 주변 사람들한테는 그렇게 좋은 소리는 못 들을 것 같아. 그렇지만 한 번 더 해볼까? 확실히 배기 사운드를 보면 벨로스터 N보다는 좀 더 크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차이점, 벨로스터 N보다 15마력을 올려주는 NGS 버튼이 들어가 있습니다. 10마력이 20초 동안 늘어나는 효과를 볼 수가 있죠. 그리고 벨로스터 N 대비 여러 가지 옵션적인 부분에서 장점이 있는데, 차선 중앙 유지 보조 기능 들어가고요. 얘는 구형이라서 HDA 1까지는 들어가지 않는데 페이스리프트 모델 같은 경우에는 HDA 1급으로 주행 보조 기능이 들어가 있어서 앞차와의 차간 거리도 유지가 되고 차로 중앙 유지 보조도 되다 보니까 주행 보조에서는 펀카 중에서는 아마 제일 잘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긴 해요. 네, 이렇게 아반떼 N, 벨로스터 N, 지금 현재의 N 브랜드들이 있기에 공을 정말 많이 세웠던 두 가지 차량들을 한번 살펴봤는데, 대한민국 브랜드 현대가 이런 펀카를 만들어준다는 게 새삼 이렇게 감사하다고 느낄 정도로 정말 즐거운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만약에 여러분들이라면 2천만 원대로 살 수 있는 펀카, 아반떼 N, 벨로스터 N 이 두 가지 차종 중에 어떤 차를 좀 더 재미있게 나의 목적에 맞게 타고 다닐 수 있을지 댓글로 달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저는 리본카 전효빈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